야간 근무 중 대구 파견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에 망설임 없이 대구로 향한 소방대원. 이 소방대원은 가족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때문에 확진자 이송 업무에 선뜻 지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 이송 업무를 하고 돌아온 부산 중부소방서 이성혁 소방교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코로나19 관련 대구 현장 근무를 자처한 분이죠. 6년차 소방대원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혁 소방교인데요. 지난 2일에 대구에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에 지난 2일 야간 근무 중에 이성혁 소방교가 대구에 파견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지원을 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부산에서 대구로 향했는데 이성혁 소방교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물론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제 아내도 있다 보니까 아내가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줘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게 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성혁 소방교는 지금 부산 중부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근무 중에 대구에 좀 파견할 그 지원자가 필요하면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고 밤샘 근무를 마치자마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지난 3일 대구 상황이 뭐 어땠던 거죠? 그 당시에 3일 0시 기준으로 이 대구는 확진자가 520명이 증가한 3,60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산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는 있었지만 대구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그 우리 이성혁 소방교가 이제 그 대구를 지원해서 갔던 거고요. 가자마자 아마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상황을 금방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구급차는 한 120대 정도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고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활기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내가 오기 잘했구나 아마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간단한 짐조차도 챙길 새도 없이 달려갔는데 집결지에 가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120대 넘게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왔어요. 거거든요. 소방청이 4차례에 걸쳐서 대구 경북으로 지금 보냈거든요. 예. 그때 타 시도가 147대하고 구급대원 276명이 왔었고요. 이때 진짜 대구가 난리가 났었어요. 확진 환자가 엄청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보냈는데 좀 안정세가 되니까 소방청에서 일부는 좀 복귀를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몇 명은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성혁 소방교처럼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또 빨리 이송시키기 위해서 대구를 찾은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환자 이송 업무를 맡았는데 종종 마음이 아팠다고 하거든요. 이 소방교의 목소리로 다시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환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네. 그냥 평소에 흔히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이 편견이나 차가운 시선들이 많다라는 글들을 제가 많이 보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들도 되게 이게 주위에 이렇게 눈치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오면 본인들도 이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외진 골목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빨리 타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구급차에 오를 때도 좀 숨어서 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확진자들이 이송이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 차가운 시선들이 그렇죠. 그런 상처로 다가와서 그러겠죠. 지금 이 이성혁 소방교가 근무하는 곳이 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그리고 대구 이 국군병원 등지에서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병상을 배정받지 않으신 분들 있죠. 경증이라서 자가격리돼 있던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그 길을 이제 이송해주는 일을 이 소방교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집에 가서 확진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어떤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걸로 얼굴 다 가린 상태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구급차를 탄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자신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확진자분들한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도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방교의 활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연락이 와서 집으로 온다 구급차가 그랬을 때 큰 길가나 집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이 동네 뒷골목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나오세요라고 했던 이 소방교의 말에 아주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네. 분의 댓글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내가 확진자라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바이러스 취급하고 심하게 모멸감을 줬었는데 이 소방교는 가는 내내 아주 편안하게 해줬고 또 그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뭐랄까요, 큰 문제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환자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나 고마움을 느꼈고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댓글들이 쭉 있는데 그만큼 이 확진자들에 대한 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혁 소방교는 대구 파견 업무를 나가기 전부터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이런 이 주변에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고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이렇게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세심하게 더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실제로 구급차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여기 확진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뜸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괜히 확진자는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분들에게 그냥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씩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챙겨주고 복귀를 했지만 미처 이송하고 오지 못한 환자들 생각에 마음 한켠이 좀 찜찜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소방교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뭐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뭐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수고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타이든 뭐 자이든 뭐 코로나에 감염된 게 본인 잘못을 아니니까 너무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일단은 건강히 잘 퇴원하셔서 일상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또 갈 생각도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당연히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가족들도 걱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참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 등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 나 혼자만 편하자고 안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게 이 이성혁 소방교의 이야기인데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 자, 사건 반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추천이나 제보해 주시면 함께 사는 세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